조태용 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계엄 직전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논란인데 알고 보니 이게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기록이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을 문제 삼으려다가 국정원장이 김 여사와 연락했다는 사실까지 함께 공개해버린 겁니다. 윤석열도 모르던 김건희의 뒷작업이 결국 꼬리가 잡혔습니다. 윤석열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했는데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마무리될 무렵 윤석열은 의견 진술 기회를 얻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은 제 처와 국정원장 간에 휴대폰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 수 없는 일이라며 저와 제 처는 지난 11월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이후 소통 방식을 개선하고 휴대폰을 바꾸겠다고 이미 말씀드렸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저는 11월 중순쯤 남미 G20과 APEC 출장을 가기 직전 또는 직후에 휴대폰을 교체했다며 그 이후 국정원장과는 비화폰을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마 제 아내는 국정원장이 국가안보실장이던 시절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었을 수 있다면서도 휴대폰을 비화폰이 아닌 개인 휴대폰으로 바꾸고 이전 휴대폰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 통화 내역이 어떤 것인지 저도 궁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대체 윤석열처럼 자신의 부인이 바깥에 어떤 것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앞날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앞서 지난 13일 열린 윤석열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날과 당일 김건희와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어 국회 측 대리인이 계엄 당일 영부인과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이상하지 않나? 국정원장이 왜 영부인과 문자를 주고받나? 라고 묻자 조 원장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고 답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튿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비상계엄에 김건희의 그림자가 아른거린다. 민간인인 김건희가 국정원장과 문자를 주고받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라며 관련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명 씨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 당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연락해 김상민 전 검사의 당선을 돕는 대가로 장관직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인사권이 없는 대통령 배우자가 국무위원 인선에 개입하려 한 셈이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명 씨는 20일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지난해 총선 전 일반 전화를 이용해 김 전 의원에게 직접 연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김 여사는 창원 의창구에서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 그러면 선거 이후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직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입장문은 명 씨가 지난 17일 작성한 것으로 명 씨 측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를 통해 이날 공개됐습니다. 명 씨의 주장에 따르면 이를 들은 김 전 의원은 크게 반발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보도되었는데요. 김건희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지난 대선 때 내가 얼마나 힘을 다해 도왔는데 자기 사람 김상민 공천을 위해 오선 의원인 나를 희생시키고 오히려 그 사람을 도부라고 하다니 나는 자존심도 없는 사람인가. 윤석열을 다시 대통령 자리로 복귀시키면 이런 김건희의 횡포가 얼마나 더 심각해질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이들에 대한 탄핵 심판과 처벌을 하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순간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참여로 우리들의 목소리를 보여주세요. 홍장원을 계속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여인영, 조지호, 홍장원 이 세 사람이 체포명당 관련한 핵심 증인들, 피의자들인데 네. 그 홍장원은 물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세 사람 나머지 둘은 증언만. 진술인데 네. 물증이 있기 때문에 무너뜨려야 돼서 홍장원을 불렀는데 지금 저번에 증언한 거하고 어제 증언한 거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똑같아요. 네. 근데 저번에는 저 메모가 없었어요. 홍장원이 저걸 안 들고 왔단 말이죠. 설명 자료로. 그런데 그 증언이 왔다 갔다 했다고 지금 국민의힘 쪽이나 윤석열 쪽에서 주장하는데 이전 증언과 어제의 증언을 똑같아요. 진술이 신빙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 입장에서는 어제 또 홍장원이 막 메모를 이렇게 들고 나왔어요. 네. 이렇게 막 들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다 보셨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홍장원 진술의 신빙성만 높여줬다 어제 네. 증언은 그랬다고 저는 봅니다. 한편으로 어제 제가 보는 의의는 뭐냐면 추가로 해서 한 의의는 원본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이제 증거 능력을 인정하려면 원본의 존재가 있어야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근데 그 전에 사진만 있었잖아요. 네. 오히려 한번 기회를 더 잡아서 실제로 원본을 재판관들이 다 확인한 계기가 돼서 증거 능력 인정에 아무 오히려 문제가 없게 된 그런 면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 돌려보시더라고. 이전에는 아. 조서만 증거로 채택했고 메모는 좀 보류했어요. 증거로 채택하는 사진으로만 것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완전히 그것이 입증이 돼버린 거죠. 네, 이거 사실 저는 진짜 관심 없거든요. 맞습니다. 네. 워낙 난리. 사실 아니다. 무의미해요. 저게 왜냐면 홍장원 말이 다 맞고 그거를 그 저쪽에서 얘기하는 거 규명한다 하더라도 그건 대세 아무 문제가 아무 없는 문제 거니까요.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 윤석열이 주장하는 공작이라는 게 공작을 하려면은 조지호, 여인영, 홍정원 세 명이 공작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세 사람 말이 똑같으니까요. 네. 네. 명단도 똑같고 근데 이 세 맞습니다. 사람이 뭐 때문에 공작을 하고 아무런 접점도 없는 세 사람이 맞습니다. 계엄 이전에 네. 계엄 직후에 왜 공작을 하는지 그 부분을 피청구인 측이 아무런 설명이나 정황을 제시하지 못했죠. 맞습니다. 네, 요거는 요렇게 정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거 굉장히 좀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김건희가 김건희. 네. 너 김건희만 나오면 좋아하더라. 뭐 궁금해. 김건희가 검사 김상민. 네. 김상민. 공천 빌었다. 김건희가 검사 김상민에게 창원 의창구 공천을 주려고 했다. 네. 요새 막 명태균 같은 많이 나오죠. 다뤄졌죠. 이 때문에 명태균과 김영선과 김건희가 틀어진 것 같다. 맞죠? 네네. 왜냐하면 저 그 검사를 자꾸 밀려고 하니까 네. 김영선 지역군데 네. 김상민 누군데? 그렇죠. 뭐 검사 현직 검사 김상민 네. 뭔데? 막 이런 얘기 했었죠. 네. 근데 김상민은 결국 이제 공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장 법률특보로 갑자기 또 임명을 시켜요. 맞아요. 그것도 이상하잖아. 그런데 계엄 실패 이후에도 김상민을 챙기려고 했던 정황이 있었나 봐요. 최근 계엄 이후에? 예, 계엄 이후에 그래요? 관련 내용이 또 어제 헌재에서 다뤄졌는데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증인이 해임 통보를 받으신 게 12월 5일 한 4시경입니까? 네. 그 조태용 국정원장 통화 내역 보면 김상민 법률특보와 12월 5일 4차례 이제 통화를 주고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마침 이때가 이제 증인의 경질 통보를 받은 그 시점인 것 같은데요. 혹시 증인은 국정원장으로부터 법률특보와 상의를 해서 증인의 해임을 결정했다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없으신가요? 당시 저만 경질된 게 아니라 기조실장도 같이 교체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기조실장의 후임으로 김상민 특보가 김상민. 온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조실장. 아니, 뭔데 김상민이는? 김상민이 잘 알 거 아니에요. 우리 두 분 다 검사 출신이시니까. 김상민 들어본 적도 저도 없고 모르는 저 사람이에요. 무슨 존재감 모르쇠로 없어요. 일관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검찰 내에서 무슨 역할을 했다거나 존재감이 없었구나. 존재감 없는 검사예요. 그래서 조국 수사의 1등 공신 아니, 아닙니까? 조국 수사의 1등 공신들은 그 위에 선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닙니까? 김상민 정도가 그러니까, 뭐 이 역할을 했고 굉장히 공을 세웠다 이렇게 볼 아닙니까? 수가 없는 상황이죠. 조국 사실은. 수사를 네. 했다 해도 그게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여러 명 네. 중에 하나 원오브댐이고 뭐지? 이게 그 전에 뭐 검사 시절에 출판 기념회도 막 하고 네, 그랬잖아요. 징계받았습니다. 징계받았잖아요. 근데 현직 검사가 그런 거를 하는 건 상상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때도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도 네. 그게 굉장히 이례적인데 그렇게도 해도 난 자신 있다 이렇게 하고 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있는 구석이 그렇죠. 있었는데 네. 지금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문제된 게 문제될 걸 와. 뻔히 아는데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라인 뒷병이 있지 않았을까 그 이런 자세히 의심은 모르십니까? 잘 모릅니다. 그렇죠. 네. 들은 것도 없고요. 예. 국정원장 조태용과 그 다음에 앞서 저 누구죠? 저기 김상민 국정원장 특보와 김건희 씨와 무슨 관계일까? 특히 조태용 원장하고 왜 그 계엄 그 바쁜 시간에 하루 전날 2번이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을까? 무슨 내용이었을까? 그것은 아직 예.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윤석열의 측에서 네. 현재 내놓은 자료에 문자 통화 기록 속에서 문자가 왔다 갔다 그렇죠. 했는데 예.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도 내 안에 김건희도 계엄하는 건 몰랐다. 네.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잖아요. 네. 이러한 것을 밝히기 위해서도 반드시 내란 특검이 이루어져야 된다 네. 하는 것을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영부인과 국정원장이 예. 문자 주고받는
이런 것은 없어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까? 저도 예. 이효 여사는 5년간 모셔봤고 김정숙 여사는 제가 국정원장으로 2년 네. 딱 만 2년 일을 했지만은 영부인들에 대해서는 국정원에서 해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해외 순방할 때 아. 상대 카운터 파이트. 만약 미국 가신다면 질 바이든 여사가 이런 거 예. 이런 건 좋아하고 뭐 여러 예. 가지 것을 만들어서 자료를 올려주는 거지. 예. 영부인이 무슨 그러니까요. 원장하고 문자해요? 예. 이건 영부인이 아니라 대통령 같은 짓을 김건희가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조태영은 한마디로 뱀장어 대가리 위에 참기름 발라놓듯이 지금 살살살 빠져나오고 거짓말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특검으로 네.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 예. 이렇게. 저는 이제 요번에 놀란 건 소름 그겁니다. 끼칩니다. 소름 끼치는 건 네. 여사의 입장에서는 네. 장관과 공기업이 동급이라는 소리잖아요. 네, 그래 보입니다. 장관은 사실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예. 전 이 맥락에서 또 그걸 보셨군요. 네.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 두 개 같은 기다. 나 다 줄 수 있고 둘 중에 하나 뭐 하면 되지 않냐 이 내용을 했잖아요. 니네 장관들 네. 허수아비야. 우리가 다 하는데 뭐 공기업 사장이나 장관은 다 같은 급이지 뭐 이런 느낌도 네. 있고 그러면 그 리스트를 여사는 다 알고 있자는 거예요. 네. 어디 비어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코디네이션을 머리로 다 한다는 소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누가 실세입니까? 누가 실세입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사장님은 오선 의원을 네. 야, 너 나가. 물론 반말은 안 했겠지만 예. 당신 이렇게 해라고 할 정도면 누가 실세입니까?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히려 김영선이라는 사람이 차기 여성 국회의장까지 육선을 노리는 상황에서 그것도- 당시 5선이었어요. 그것도 서울 법대 나오고 법대 나오면 뭐 법조인이고 사실 굉장히 뭐 유망했고 유망했고 맞아요. 근데 한순간에 근데 그거를 말하자면은 근데 여기서 핵심은 네. 김영선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직접 전화를 했다 그러잖아요. 네. 전화상으로는 찍소리 했을까요?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네. 자기는 거기서 한마디 못하고 명태균한테 하소연한 거예요. 아. 명태균이 거꾸로 돌려 갖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권력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김영선이 여사한테 대거리를 했다고 하면 이 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 구조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대거리는 면전에서는 못하고 뒤에 가서 했는. 근데 국회의원 자리하고 장관 자리 이게 김영선이 화를 낸 거는 뭘까요? 그래도 장관보다는 국회의장을 할 수 있는 그게 더 낫다 이래 생각한 겁니까? 아니, 생각 보면은 장관은 한순간에 날아가잖아요. 그죠. 사실은 호수아비라는 거 뻔히 아는 거고 예. 대통령실에서 다 권력을 잡고 있는 거 아는 거고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지역구 같은 경우는 자기가 4년간은 뭐 그리고 아니 어차피 그쯤 되면 대통령이 힘 없어지고 그러면 사실은 지역의 실세가 될 수 있는데 아니 변호사님이나 누구나 다시 그걸 하겠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국회의장이 훨씬 나은 것 같은데. 그렇죠. 화가 날 것 같기도 해요. 나한테 갑자기.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김건희 자기가 뭔데 이렇게 장관 줄게 공기업 줄게 등등 했는데 더 놀라운 거는 저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숨김없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다 믿어요. 김영선도 그걸 믿고 있고 네. 명태균도 믿고 있고 대놓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 다들 믿고 있는 거면 그만큼 다 행동으로 옮겼고 다 됐고 이런 거 얘기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 세 사람의 분위기 아니었나 이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핵심은 그걸 대놓고 전화로. 대놓고 전화로.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녹취가 돼서 뭐 나중에 까발리고 전혀 걱정하지 않는 걱정도 안 한다는 네. 거잖아요. 사실 걱정하지 않을 이유는 어차피 그 증거를 예. 검사에서 검찰에서 예. 하지 않으면 나갈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 여사 양반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아무 생각 진짜 직진하는 거. 직진하는 사람. 근데 제일 목적을 저는, 위해서라면. 네. 근데 그 직진한 만큼 결과가 나왔는가는 전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정치적 판단은 좀 미숙하지 않았느냐.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김상민이 예. 공천됐습니까? 아, 못됐어요. 못했죠. 그리고 그 총선에서 어땠습니까? 그 당이. 그 녹음 복귀록에 따르면 가반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네. 특히 명태균은 114kg 밑으로 명태균이 그렇죠. 맞췄어요. 예, 예. 쫄딱 망했잖아요. 근데 여사는 어땠습니까? 본인은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은 네. 미숙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아. 있어요. 근데 권력은 가지고 있고 행사는 하고, 그러니까 이 괴리가 사실은 이 괴리가 지금 비상계엄 사태까지는 왔다고 보는 거예요. 아, 요 차이가 예, 이 차이가. 비상계엄으로 왔고 그 비상계엄도 그렇게 결국은 자기들 입장에서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내란이 거죠. 돼버리는 그러니까 상황인데. 계획하고 뭘 했다기보다는 뭔가 가지고 있지만은 그만큼 어리숙하고 미숙한데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 전체적인 이 정부의 권력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건희가 이 내란 탄핵 심판이 지금 아주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김건희가 뭐 70일 여기간에 별로 소식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배프님께서는 김건희 어떤 부분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조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김건희의 선택이죠. 아, 본인의 선택이 되거는. 네, 말하자면은 어떻게 이제 살아남는 국리를 할 것이냐. 네. 저는 사실은 김건희란 사람이 이미 지금 상황은 버리는 카드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왜냐하면 어쨌든 이 상황에서 법조인들을 많이 만나보고 전화 통화하면은 물론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야 이제 그것 때문에 잘 될 거라고 계속 뻔뿌질을 하지만 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탄핵 가능성이 높다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뭘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그게 사실은 고민이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결국은 네. 지금 여당 내부의 권력 구조와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향후에 있을 대선 과정에서 네. 선택이 예. 말하자면 어떻게 될 것이냐. 고 김건희가 지금 그걸 머리를 쓰고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예. 보시는 거군요. 예, 그게 실제로 현실화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 보시면 총선판을 거의 뭐 본인이 다 짤 정도면은 네. 대선판도 본인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고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아, 근데 우리 베프님 보실 때는 그렇게 정치적 그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를 못할 것이다. 그 상황에서 충돌이 생기겠죠. 충돌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후보들 문제 네. 이제 여기서도 그러겠죠. 본인이 이제 좀 한다고 막 연락하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또 난장판 되겠죠. 난장판. 아까 그 무슨 제 무슨 처와 국정원장 간에 휴대폰 뭐 문자 주고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뭐 저도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저와 제 처는 지난 11월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한 이후에 소통 방식을 개선하고 휴대폰을 바꾸겠다고 이미 국민들에게 다 말씀을 드려서 제가 아마 11월 중순에서 남미 G20하고 APEC 출장 가기 직전 아니면 그 직후에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비화폰을 저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장하고 썼고요. 아마 제 아내는 국정원장이 안보실장이던 시절에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휴대폰을 이렇게 비화폰 아닌 개인 휴대폰을 바꾸고 원래 휴대폰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 통화 내역이 어떤 건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네, 이상. 물어보겠습니다. 2020년입니다. 2020년 11월 9일 기각된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이 무엇이고 위 영장의 범죄 사실 중 피의자 김건희와 관련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본인 재직 전이라서 좀 모를 수도 있는데요. 2020년 11월 9일입니다. 영장 기각이 되었는데 그 범죄 사실이 있을 텐데 그 범죄 사실이 김건희 피의자와 관련된 내용이 무엇이냐. 제가 그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피의자를 김건희로 하는, 그러니까 이 위 영장 외에 피의자를 김건희로 하는 계좌 내역조에 압수수색 영장 등을 청구한 사실이 없는 것은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계좌 영장은 있었습니다. 계좌 영장 있었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계좌 영장 있었으니까 그 다음 질문은 필요 없습니까?
지금 질문은 없다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질문의 취지를 2020년 11월 9일 날 영장이 기각된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기각됐으니까 그 영장을 뭡니까? 집행한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 그거 말고 피의자 김건희로 하는 계좌 내역조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있느냐 물으니까 계좌 영장은 계좌 영장은 청구했고 계좌 추적을 실제로 진행했습니다. 계좌 추적했다. 예. 그 말씀이죠? 예. 예, 그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피청구인 최재훈입니다. 예, 최재훈 대리인이시죠. 그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증거 관계를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갑제 23호증부터 60호증에 관한 그 인부를 최재훈 피청구인은 모두 동의하고 입증 취지를 부인한다 이렇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창수 피청구인도 모두 동의하고 입증 취지 부인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상은 피청구인은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예. 그럼 정리가 됐고.